승무패 27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라리가 8경기 5무상패 승리가 없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8경기 3무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고 최다 무자비 1등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의 가능성은 항상 깔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가장 세게 맞는 팀인데 홈에서 6승 6무 3패, 원정에서 1승 8무 6패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홈에서 거두고 있고 실제 홈발 랭킹을 보시면 오사수나가 1등, 지로나가 6등으로 양팀 모두 홈발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는 지로나가 오사수나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고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시면 지로나가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기대 득점 2.42 대 0.04 슈팅 숫자 10대1로 오사수나를 압도한 바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로나가 상대 전적 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경기력 양팀 모두 좋지 못하고 오사수나는 홈발을 강력하게 받는다는 점, 지로나는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오사수나가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 첼시 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첼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한번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가네스 대 바르셀로나 경기처럼 1차전 맞대결에서 입스위치가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 1차전 경기 내용에서 이변이 나왔던 경기 중에서 한 경기 정도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보다는 첼시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레기아 원정을 치렀는데 3대0 대승을 거뒀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 누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가 골 감각이 괜찮지만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현재 17위 울버햄튼에게 승점 12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가 어렵다면 2부 리그 강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입스위치가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점유율 24%만 가져가면서 입스위치가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은근히 통수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중에 첼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고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첼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입스위치의 유일한 강점이 역습 공격력인데 첼시가 역습 실점이 3골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첼시가 홈발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첼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9승 4무 2패, 원정에서의 6승 4무 6패보다 훨씬 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 역시 현재 치열한 4위 경쟁을 뉴캐슬, 맨시티, 아스톤빌라와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9번 경기는 그래도 첼시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컵과 PSG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트래블의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 8경기 7승 1무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고 1차전 맞대결에서 이미 5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주포 공격수 살라 선수가 4경기째 침묵을 하면서 리버풀이 주춤하고 있었지만
웨스트햄 상대로는 살라 선수가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살라 선수의 웨스트햄전 기록인데 프리미어리그 15경기 기준으로 11골, 5개의 어시스트,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컵을 포함하면 17경기에서 13골 5도움, 18개의 공격 포인트를 웨스트햄 상대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 살라 선수가 리버풀과의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현재 승점 35점으로 강등권 18위 입스위치와 승점이 15점을 앞서 있기 때문에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한 웨스트햄이고 반대로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에는 승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은근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웨스트햄은 그레이엄 포터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경기력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충분히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13골로 가장 많은데 웨스트햄이 역습 실점이 5골로 많은 편이고 특히나 웨스트햄의 새로운 감독인 포터 감독은 브라이튼 감독 시절부터 역습에 의한 실점에 취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살라 선수의 킬러 면모가 나오면서 리버풀의 천적 면모까지 더해지면서 리버풀이 그래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번 경기 리버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하고 울버햄튼전 다음에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 원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미 프리미어리그 순위로는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전에 은근히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술적으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마테우스 쿠냐까지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울버햄튼이 체력 우위를 앞세워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는 4경기 3승 1무 무패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는 울버햄튼이고 최근에 울버햄튼의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전 징크스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12경기를 치러서 울버햄튼 상대로 단 한 골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 그 징크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페널티킥 실축까지 하면서 확실히 울버햄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러한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역습 한방이 강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역습 득점 10골, 울버햄튼이 8골인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은 바로 토트넘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 역습 구도에서 울버햄튼이 오히려 역습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8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울버햄튼에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해할 수 없는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풀 전력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승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수비 약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알라베스 대 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2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챔스 원정 아스날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알라베스전 이후에 펼쳐지는 아스날 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라리가에서는 아직까지 바르셀로나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차전 맞대결에서 알라베스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2대3 끈적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알라베스 역시 치열하게 레가네스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의 가능성,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홈에서 실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알라베스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정 경기 성적을 보시면 에스파뇰 원정에서 0대1 패, 오사수나 원정 1대1 무승부, 베티스 원정 1대2 패배로 당하면서 원정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충분히 무승부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라베스 역시 주전 골키퍼 시베라 선수와 미드필더 그루이디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의 이변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뉴캐슬 대 맨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 뉴캐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과 상대 전적의 우위, 체력적인 우위를 고려한다면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제가 승패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1차전 맞대결 당시 맨유의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브루노 선수가 출전이 된다면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맨유 역시 현재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보다는 유로파리그 경기 결과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 원정에서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다면 뉴캐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펼쳐졌었던 리옹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홈에서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2차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 원투펀치 이삭 선수와 머피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 최근에 앤서니 고든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측면 공격수 하비 반스 선수가 고든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모로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맨유가 로테이션 폭이 적으면서 은근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승패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9경기 7승 2무 무패, 라리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비아레알 역시 5승 3무 2패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현재 승점이 똑같다는 점에서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야기엘로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체력적인 누수가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양팀 감독 간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베티스의 펠레그리니 감독이 비아레알의 마르셀리노 감독 상대로 5승 2무 6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감독 전적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 보이고, 다만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10골로 동일한 가운데 세트피스 수비력은 베티스가 근소하게 앞선다는 점, 양팀 모두 역습 득점도 동일한데 역습 실점 역시 베티스가 1골, 비아레알이 3골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베티스가 좀 더 우세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티스의 홈발까지 고려했을 때 승무 투폴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 모두 최근에 2경기 연속 퇴장자가 발생을 했지만 제가 주심 성향을 봤을 때 레드카드가 그리 많은 주심은 아니라는 점에서 퇴장 변수는 조금은 없어 보이고, 이미 첫 맞대결 12월 비아레알 원정에서 베티스가 승리를 거뒀을 때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베티스가 올 시즌 홈에서 8승 5무 2패에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과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